안녕하세요. 로드옥션 스마트 휴먼스 대표이자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책 저자 부가티 김쌤입니다. 2024년 새해부터 저희 로드옥션은 더 많은 분들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제 닉네임 부가티 김쌤, 부동산 경매 가르쳐 주는 티처처럼 2022년간 유료 강의를 통해 제한된 인원에게 가르쳐 드렸던 모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오늘부터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로드옥션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거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공개하면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럼 손해 아닌가? 또는 아니면 강의에서 버는 수익이 더 큰가?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그럼 왜일까요? 더 많은 분들에게 경매, 공매, 신탁공매, NPL의 좋은 점을 알려드리고 최소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또는 전세 사기, 신탁 사기 등 몰라서 사기당하지 않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주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제 정보를 다 공개해도 제 노하우와 경험은 여러분이 빼앗아 가실 수 없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똑같이 공부해도 모두 결과가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더 어려운 물건을 하면 되니까요. 둘째로, 강의 얼마 못 법니다. 제 물건 하나 하는 게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다 제가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작은 소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에 도움을 주고 가르치는 소명이요. 어렸을 때 저희 큰형을 따라서 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실제로는 되지 못했고요. 잠시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케어한다는 데서 오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시간들이 저에겐 큰 의미가 되었고, 앞으로도 내가 아는 것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마음이요. 또 저에게 배운 분들이 그분의 노하우까지 합쳐서 더 많은 이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요. 경매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로드옥션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 무료 회원만 가입하시면 누구나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신탁 물건, 경매 물건, 공매 물건과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다양한 유튜브 동영상까지 모두 보실 수 있으니 같이 가입하셔서 무료로 회원만 가입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을 보실 때 일단 제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가장 가깝고 편하고 익숙한 부터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 사업장 근처의 물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살고 강남에 산다고 하면 서울의 강남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검색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에 있는 물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있는 물건들 중에 서울 강남에 있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주거용으로 33개가 나와 있고, 그 중에 근린주택이 하나, 다세대가 10건, 아파트가 22건, 그리고 또 근린 상가가 1건, 근린시설이 2건, 상가가 1건, 아파트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고요. 자세한 물건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 동네 아니면 사업장 근처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일단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나 이러면서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매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는 글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빌라로 월 용돈 1,000만 원을 벌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가능해? 라고 싶을 수 있는데 정말 가능하다는 거를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을 똑같이 제가 로드 옥션 저희 사이트에서 찾아서 지금 물건을 분석하는 것부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금과 같은 물건이고요. 2020타경 504291번입니다. 빌라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오래된 빌라 건물입니다. 지도로 위치도 나와 있고 간단하게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방 3개의 주방과 거실인 물건이었고요. 물건이 감정가가 8,800만 원에 처음 시작돼서 한번 떨어지고 최초 감정가 이 물건 이 위에서 보시는 사진의 이 빌라가 감정을 했을 때 이 물건의 시세가 한 8,800이라고 경매 감정 평가사들이 시세를 잡아준 거거든요. 이렇게 8,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격에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떨어지는 걸 유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최초 감정가에서 작게는 20%, 많게는 30%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20%에서 지역에 따라 30%까지요. 그러면 이 물건이 떨어져서 8,800만 원에서 한 달 정도 보통 지나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6,160만 원 나왔다가 또 그때도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이 물건은 4,31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이 물건을 입찰을 했고요. 4,583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낙찰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경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건 이 물건이 만약에 내가 책임지는 인수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뭔가 물어줘야 될 게 있고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 권리 분석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실제 이 물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물건에는 근저당,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가장 편한 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보통은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 해주는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대출이 나와 있는 그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보다 하루라도 빠른 세입자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저희가 책임진다. 보통 인수라고 표현하는데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인수 또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최선순위 일자는 2015년 10월 21일이고요. 그럼 세입자는 2015년 11월 30일 날 전입과 확정 일자를 했습니다. 전입은 보통 이 물건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고 해서 내 돈 다 주지 않으면 안 나가. 이게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2015년 10월 21일보다 하루라도 이 세입자가 빠른 예를 들어 2015년 10월 20일이었다면 이분이 더 순서가 빠른 대항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돈 2,500만 원을 다 물어주기 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2015년 10월 21일보다 뒤에 있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1월 30일 날 전입과 확정일자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액 보증금으로 후순이긴 하지만 뒤에 들어온 은행보다 뒤에 들어온 권리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의 소액 금액까지 다 손해보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해서 소액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마다 날짜에 따라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보증금만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분석에서는 최초의 근저당 또는 저당, 압류, 가압류를 기준으로 그 날짜보다 뒤인지 더 빠른지만 보면 되는데 이 세입자분은 우리 최초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뒤이기 때문에 단
이론도 저희가 물어줄 필요가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끝으로 권리 분석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물건을 4,583만 7천 원에 낙찰을 받고 추가로 이 세입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될 게 있다 없다? 결국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어려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8,800만 원짜리 인천에 있는 조금 오래된 빌라이긴 하지만 오래된 빌라를 4,583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았고, 권리 분석을 해보니 세입자가 있긴 하지만 이 세입자는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2015년 10월 21일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물어줄 게 없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사 가는 거를 꺼려 하시거나 뭐 빨리 이사 가는 걸 요청할 때는 이사 비용 또는 명도 비용이라고 해서 다만 얼마의 비용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는 이분에게 일은 하나 물어줄 게 없이 4,583만 원 7천 원 낙찰받은 금액만으로 내가 이 빌라의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용 면적 13.7평, 대지권 3.7평에 4층에 있는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하나에 보통 빌라로 치면 이 정도면 한 20평형, 25, 한 4평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건의 건물주, 집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경매를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컨설팅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잘 안 하지만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목적은 이 물건에 사서 집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샀다가 다시 되팔거나 임대를 놓거나 하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임대를 놓았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조금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다행히 안에 있던 세입자분이랑은 얘기가 잘 돼서 이미 또 다 이사를 가신 상태였어요. 다 이사 가신 상태라 그분에게 집 전화번호, 번호키를 여쭤보고 말로 합의해서 명도가 끝났습니다. 경매를 하시면서 또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명도하는 부분이거든요. 명도. 명도로 가면 너무 어려워요. 막 세입자가 안 나가거나 악성 세입자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경험해본 명도에서 100건의 명도가 있었다면 100건 중에 그런 문제 있는 건은 채 한두 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상 그렇게 문제 있는 물건을 만나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다는 거죠. 권리 분석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물건이 전체 경매 중에 100개가 있다면 90% 이상이고요. 좀 어렵고 복잡한 권리 분석도 그렇고 뭐 명도도 어렵고 이런 거는 채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하실 때는 어려운 물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물건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사진을 보시면 이 물건 낙찰받고 좀 오래된 빌라라고 했지만 비어 있었던 걸로 명도는 쉽게 끝났지만 수리라고 해야 될까요? 수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 되는 빌라를 수리하고 하는데도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진을 좀 잘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사람이 이제 이사 가고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장판, 도배, 문, 뭐 페인트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뭐 싱크대도 그랬고 화장실도 많이 그랬죠. 근데 물론 다 교체를 하게 되면 가장 비싼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집을 볼 때 대부분 결정하는 분들이 보통은 같이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친다면 여성분들인데 화장실과 싱크대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거든요. 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적인 것도 물론 보시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서 어떻게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과 비교되시나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오래됐던 건물이 다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문에 시트지,
그리고 문짝 교체, 그 다음에 도배 장판과 일부 포인트 LED 전등, 그리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느낌이 확 달라졌죠. 싱크대도 사실 다 교체하지 않고 가장 큰 병이 들어가는 데가 싱크대랑 화장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일부 청소와 일부 소품, 화장실 소품 교체 등 그리고 청소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탈바꿈 됐습니다. 어떻게 좀 느낌이 다르신가요? 이 느낌과 아까 보셨던 이 화장실, 싱크대, 주방, 그 다음에 문, 이렇게 바뀌는데 들어간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대략 5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사이 정도면 이 정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다시 임대를 놔놨더니 어떻게? 일단 먼저 제가 낙찰 받은 거, 제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83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았고, 곧바로 수리를 한 후에 2020년 12월에 낙찰을 받았고 잔금을 치렀고요. 이 일을 잔금 치르고 수리하고 정리해서 다시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얼마에? 8,500만 원에 임대를 놨어요. 언제 들어왔나요? 2021년 5월 7일 날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명도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수리해서 다시 임대 놓기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죠. 대략. 그리고 임대 놔서 잔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간 돈 4,500만 원에 뭐 기타 수리비까지 해서 한 5,500만 원, 뭐 6천만 원, 등기비까지 넉넉 잡고 6천만 원 들어갔다고 칠게요. 5,500에서 6천 들어가서 다시 전세를 놔서 8,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들어간 돈은 다 회수하고도 돈이 오히려 남는 게 됐죠. 근데 이렇게 임대만 놓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판매까지 해야 돼서 저는 이렇게 임대를 놓고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 매각을, 같은 물건입니다. 9,500에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요. 제가 산 가격에 비해서는 훨씬 메리트가 있잖아요. 4,500에 낙찰 받아서 뭐 기타 5,500, 뭐 수리비나 이런 거 들어가서 5,500, 6,500 들어갔다고 6,000원 들어갔다고 쳐도 뭐 3,500, 4,000 정도가 남는 구조가 되니까 저는 괜찮다 싶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잔금이 언제? 전세를 낀 상태에서 2021년 6월 15일 날. 그러니까 아까 12월 2일 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렀고 5월 달에 세입자를 8,500만 원 드리고 6월 달에 잔금을 치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시간은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더 빨리 3개월 안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좀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투자했는데 투자한 금액에서 돈을 돌려받고도 다시 3천, 4천 정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이런 식으로 사실 한 달에 하나 정도씩 시작을 해서 매달 거의 이 당시에는 뭐 하나씩 이상씩 처리해서 평균으로 1년에 한 12개 정도를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겁도 날 수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 당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본인이나 이렇게 하지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물건은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물건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수리비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1,000만 원 정도 해서 들어갔으면 끝나고 저는 지금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 조금 주택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현금으로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서 실제 내 돈 한 2천만 원 정도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다면 2천만 원만 있으시다면 낙찰받은 금액 본 것처럼 5천만 원도 차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을 받으셔서 대출이 여기에서 낙찰 금액의 한 80%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원리를 알아셔야 되는데 감정가 8,800이잖아요. 감정가 8,800에 800만 원에 60% 또는 낙찰가에 최대 9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8,800만 원에 60%라고 하면 대략 86에 48, 86에 48 해서 5,200 정도, 2,300, 5,200 정도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또는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낙찰가 90%니까 4,500이니까 그냥 대략 94, 36, 95, 45 해서 한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가까이, 그죠? 4천만 원 가까이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은행도 바보가 아니니까 중에 작은 금액의 대출이 나옵니다. 중에 작은 금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천만 원이 대출이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 들어가시는 거죠? 내 돈 10% 한 450, 한 500 정도 들어가셨다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뭐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도 한 1,500 정도 수준에서 많으면 2,000 정도 들어가는 금액으로 이렇게 물건을 낙찰받고 그 다음에 다시 수리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 좀 수리하셔서 전세나 매매나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수익이 나오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려우신가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또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제가 빌라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큰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론 빌라가 또 싫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빌라가 좋다, 아파트가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파트 좋고 깨끗하고 좋은데 아파트는 시세 파악하기도 너무나 쉽고 그 다음에 물건 자체가 좀 너무 많은 사람이 좋아하다 보니 경쟁률이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낙찰가가 높아져서 사실은 투자 대비 수익이 좀 작습니다. 근데 반대로 빌라는 시세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단점을 반대로 저희가 잘 해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에게 소중한 용돈을 만들어주는 물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계속 앞으로 이렇게 추가로 올릴 테니까 그렇게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세 파악할 때는 항상 물건에 매수할 것처럼 인근 부동산을 가셔서 물론 네이버나 이런 데서 기본적인 시세는 파악하고 가시고요. 네이버 말고도 현장에 가셔서 그걸 임장조사라고 하고 현장조사라고 합니다. 임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서 부동산 최소한 세 군데는 들리셔서 매수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매도할 것처럼 마지막엔 임대할 것처럼 세 가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경매에서 실수하지 않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임대 낙찰 받고 정확한 시세 파악을 받아서 8,800짜리를 4,500에 낙찰 받고 다시 8,500에 임대를 놓은 후 다시 9천만 원에 파는 이렇게 여러분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